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감성 사진 찍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동 아씨 유미애라고 합니다. 인사동 아씨는 인생과 사진, 예술 이야기로 마음이 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감성 사진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과 제가 마음이 동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톤 앤 매너를 알고 계시나요? 내가 그냥 내 취미로 사진을 찍는다면 그냥 어떻게 찍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이 사진을 통해서 뭐 매장 사진을 찍는다거나 제품 사진을 찍는다거나 우리 상품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이 톤 앤 매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됩니다. 톤 앤 매너란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 또 우리 제품을 광고할 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감성사진 촬영법인데요. 사진 촬영법과 또 보정법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일단 스마트폰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렌즈 닦기입니다. 렌즈 닦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빛을 잘 조절하는 것과 구도를 잘 이용하는 것과 순간 포착과 스토리를 담는 거는 이 네 가지는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어플을 이용하고 앞에 어플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구성, 또 뭐 구도, 또 카메라 기능 이런 거보다는요, 약간은 구성이라는, 아까 제가 구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구성이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와 구성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예쁜 오이 세 조각이 있고요. 거기 위에 보라색 꽃이 하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항공샷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다 넣기 때문에 이 구도는 원형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형 구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를 배치하면서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앴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없앴고요. 거기에 보라색 꽃을 얹었어요. 보라색 꽃을 얹을 수도 있고 오렌지를 놔둘 수도 있고 꽃병을 놔둘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구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도는 뭐 대각선 구도, 원형 구도 뭐 이런 구도를 생각한다면 구성은 여기다 무엇을 넣을 것인가, 여기다 무엇을 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커피잔이 있는데요. 다행히 같은 종류는 아니에요. 커피잔의 종류는 같지만 하나는 커피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커피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다른 변화를 주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손잡이가 너무나 줄 맞춰 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 말고요. 우리가 커피잔을 찍거나 그럴 때 좀 다르게 감성적으로 찍을 수 없을까? 오늘 그 포인트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10가지 정도 우리 사장님들께 그 팁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커피잔을 찍을 때는요, 손잡이를 나란히 두는 게 아니라 방향을 조금 바꿔보세요.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커피잔 찍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찍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부터 방향을 한번 틀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들을, 지금 이 상황들을 더 멋지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커피잔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란히 두는 것보다 아까 제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잡이를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저렇게 바꿔보기도 하면서 좀 다른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진을 찍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연남동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두 개의 잔을 찍는데 45도 쪽으로 찍기도 했고요. 위에서 아래로 찍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고 또 보시면 손잡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손잡이 안 보이셨을 텐데 손잡이에 변화를 주고 거기 주문서 같은 걸 하나 올려놨더니 훨씬 더 예쁜 사진이, 감성적인 사진이 찍혔습니다. 여기에 그 테이블하고 또 커피잔의 컬러가 굉장히 묘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저 하얀색 주문서가 더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나란히 하지 말고 조금 틀어서 변화를 주자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품을 활용하기입니다. 소품 활용하기. 면 내가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커피잔이어서 제가 커피잔을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커피잔에 어울리는 소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 회사 제품하고 어울리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책하고 또 옆에 있는 이런 뭐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라탄 같이 컵 받침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냥 순간 포착을 딱 했는데 멋지게 찍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신이 주는 선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커피잔은 어디 놔두고 책은 어디 놔두고 이 천은 어떻게 좀 꾸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 보시면요. 이런 제품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잔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들 있죠. 그 모락모락하는 거. 예를 들어 찌개라면 뭐 찌개에 그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아니면 뭐 고기를 굽고 있는데 불에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동감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나서 거기에 우리의 뭐 제품명을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명이나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아니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치우쳐가지고 내 텍스트를 메시지를 담을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도 좋은 활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텍스트 넣을 공간을 만들자. 그럼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여백주기가 있습니다. 여백주기와 방향틀기. 제가 오늘 방향틀기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통일성은 어떻게 줄 것이고 변화는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계속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여백의 미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도 꽉 채우면 답답해요. 꽉 채우면 답답하고요. 전 사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빼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정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말 하나만 남긴다면 무엇을 담아야 되지? 정말 두 개를 담는다면 무엇을 담아야 되지? 정말 많게는 세 개를 담는다면 무엇을 담아야 되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이런 네 번째 기법으로 사진을 찍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흔히 많이들 사용하는 항공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보면 로우 앵글이 있고 하이 앵글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 컨택에서 맞춘다. 그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앵글이 있거든요. 그럼 한 사람도요, 밑에서 위로 찍어주면 굉장히 키가 커 보여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면은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른데요. 제품이든 음식 사진이든 이런 것들도요. 어떤 방향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지는데 우리 음식 사진에서는 약간의 정석처럼 느껴지는 게 항공샷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는 거. 이때도 치울 건 다 치우고 돋보일 수 있도록 찍어주시는 게 가장 핵심 부분이겠죠. 제가 이따가 보정법 설명할 때 푸디라는 어플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푸디라는 어플은요. 이렇게 찍어 내리시면 노란색이 나와요. 지금 항공샷으로 아주 좋아요. 항공샷일 때 그렇게 테두리가 노란색이 나오면서 오케이라는 그 신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 사용하시면 항공성 찍기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면샷이 있어요. 정면샷. 정면샷 찍을 때 여기서 반셔터 이용하시면 터치하고 찰칵 이렇게 반셔터 이용하시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정면샷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다 보여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일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한 번 찍고 끝이야. 한 번 찍었는데 정말 인생의 최고의 작품 나왔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 욕심이에요. 결정적 순간 포착을 위해서 22~23시간 참으면서 그 순간을 담았던 사진 작가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네모라는 프레임 안에 있지만 여기서 어떤 순간을 담았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 포착이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뭐냐면요, 심플함은 늘 아름답습니다. 지나쳐도 괜찮은 게 심플함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요즘 너무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찍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찍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성 사진 찍는 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감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받는 게 감성이거든요. 비가 왔는데 내가 아무 느낌이 안 나. 근데 나는 비 사진을 감성으로 찍고 싶어. 이거 가능할까요? 내가 비가 왔는데 어떤 느낌이 와서 그 마음을 담는 게 저는 감성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물을 보고 또 어떤 외부적인 거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언가 자꾸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키워내셔야지만 감성 사진은 잘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강의하면서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뭐냐면요. 사실 사진은요, 빛을 빼면 얘기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빛에 따라서 너무너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해가 쨍쨍 비칠 때, 해가 질 때, 해가 떠오를 때, 이런 빛을 담으실 수 있으시다면 이런 감성 사진 찍으실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2개의 사진은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한 번 탁 눌렀는데 이런 사진이 찍힌 거죠. 특히 오른쪽 사진에 반짝반짝 빛나는 물빈을 보이시죠? 이걸 윤술이라고 하거든요. 윤술. 단어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빛이 들어왔는데 우리 그 매장 앞에 있는 물이 반짝반짝거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순간들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감성사진으로 담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10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사진의 7월은 색감이에요. 색감. 이 색감을 보정할 수 있는 걸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원래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흰색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 화이트 밸런스이지만, 저는 스마트폰에서 화이트 밸런스 색감을 바꾸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물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바다는 파란색이어야 돼. 하늘은 하늘도 파란색이어야 돼. 뭐는 무슨 색깔이어야 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느낌대로 바꿔내는 거예요. 지금 인별 이런 사이트에 보면, SNS에 보면 감성 사진으로 인기 있는 그런 분들의 사진들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만의 컬러로 자기가 본 그런 풍경이나 그런 모습들을 그 컬러로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 올릴 때 이런 톤들 맞추는 거, 어떤 색감을 맞추는 거, 난 블루톤이 좋더라, 나는 따뜻한 계열이 좋더라, 그러면 그런 톤을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품 음식 사진 찍은 거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색감들을 조정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이 음식을 좀 잘 표현하고 싶어서 색 보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이 원래의 색이에요. 그 모히또 한 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알콜의 모히또인데 왼쪽의 사진을 잘 담았어요. 그런데 약간의 그 느낌으로 좀 보정을 하고 싶어서 아까 앞에 했던 그 컬러 그 톤 느낌으로 그대로 오른쪽에 그런 컬러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저 어플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이 푸디라는 어플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레시피가 딱 있어서 그걸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그냥 클릭 누르면 사진이 그렇게 보정이 되고 사진을 그렇게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어플이 있네요. 그래서 그 어플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컬러 사진에서 중요한 거는 색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사진은 왼쪽이 훨씬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제가 이 공간에 갔을 때 느낌은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느낌을 오른쪽에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가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감성 스토리를 담아라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소하지만 알아두시면 중요한 10가지의 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보너스처럼 이거는 꼭 담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를 담는 거예요. 감성 스토리를 담아라. 사실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내가 계속 막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떤 감성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 욕망이 있어, 원함이 있어. 딱 찍었는데 이 사진이 왜 좋았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래서 좋았어요 라는 이유를 들 수 있으면 그 사진은 정말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되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요. 제가 사진 교육을 하다가 저희 교육생분이 정말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 바퀴 너머에 보이시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한컷을 담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때 제가 크게 조금 담았는데 이 사진을 자르게 했다라는 거. 사진에서 트리밍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르게 해서 보여줬는데 이 사진만 보면 그때 정말 여기에 뭐가 있지? 여기에 뭐가 있지? 이분은 왜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지? 그런 느낌이 저에게도 전해져 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흑백으로 담았더니 훨씬 감성 있는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어느 카페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동료가 그림자가 예쁘다고 실물보다 그림자가 예쁘다고 찍어주는 사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내 평범함이었고 그리고 늘 비춰지는 그런 그림자였는데 그림자를 담았는데 저는 사실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 사진의 그 느낌이 더 좋다라는 거죠.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를 담을 수 있다는 것도 감성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요. 오른쪽에서는 제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오른쪽에 창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문이 마치 하나의 하폭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하나의 큰 액자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안에 프레임에 통해서 바깥을 보는 그 시선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사진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거기에 텍스트 글씨 한번 넣었더니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감성을 담아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10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여백을 담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진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여기에 코스모스가 요 새송이 보여지는 이 새송이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과감하게 다 잘랐어요. 그리고 저기 어렴풋이 비춰지는 아침에 출사 갔을 때 그 사진이었는데요. 어렴풋이 비춰지는 그 햇빛의 그 신선함과 이 코스모스에 또 비가 와가지고 이게 촉촉히 젖은 이 모습이 좋았는데 그때 느낌을 담고 싶었어요. 아침의 신선함, 아침의 공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오늘의 느낌이 오는 이 느낌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감성을 깨는 이야기를 살짝 드리자면요. 만약에
우리 매장에 또 우리 거기에 이런 꽃이 있는데 나도 이 촉촉한 꽃잎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신다면요. 스프레드 아시죠? 물 이렇게 뿌리는 거로. 그래서 물 뿌리는 거로 좀 뿌리신 다음에 이 아침의 느낌을 담으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푸디라는 어플을 통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어플들이 너무 많아요.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어떤 어플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정할 때는 어떤 어플이 좋다라는 것들은 있는데요. 제가 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 카메라를 쓰고 그 카메라에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보정을 하십시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도 없고 바빠요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푸디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플들에 대해서 그냥 눈을 크게 나오고 뭐 턱은 깎고 다리는 길어 보이고 이런 게 보정이 아니라 톤앤 매너에 맞게 나타내고 싶은 게 우리의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에는 일단은 뷰티 플러스 하고요. 유캔 퍼펙트 어플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진을 보정하고 싶을 때 저는 스냅시드, 구글에서 인수한 스냅시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커브하고 비네트 효과가 있어서요.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으니 스냅시드도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푸디라는 어플을 통해서 하나씩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상을 맛있게, 그래서 음식 사진 찍는 거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인물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풍경 사진도 찍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이나 맥폰 다 설치가 가능하고 무료예요. 그리고 또 다운받으시면 지금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저는 그 기능이라는 거. 지금 내가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원포인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시피 탐색입니다. 여기 레시피로 딱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어떻게 보정했는지에 대한 수치도 나와져 있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 촬영 버튼 있죠. 그 촬영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내 사진을 그렇게 보정할 수 있고 지금 그 순간을 그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기능을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어플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또 여기는 필터에 다양한 필터 기능이 있어서 필터를 누르실 수 있는데 필터에 다른 어플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큰 특이한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바다를 찍고 싶어요. 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중해 가고 싶어요. 그럴 때 파란 바다를 더 파랗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또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 색깔보다 약간 파스텔 톤으로 갈 수 있는 거, 여기 필터의 기능이 다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필터들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정했는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고 싶어. 그거를 레시피 적어 놓듯이 레시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 여기서 푸디에서 그 기능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마지막에 있는 그건 뭐냐면 내가 탑뷰 항공샷이라고 하는 것을 딱 찍게 되면 테두리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 노란색 사진 찍으면 우리가 항공샷을 아주 잘 찍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푸디 어플을 통해서 우리 사진 촬영하는 방법, 보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푸디 어플을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바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터치하고 싶을 때 제가 셔터를 이걸 반 셔터라고 해요. 무조건 동그라미를 누르고 찰칵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에 화면을 터치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사진이 밝아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노출값이라고 해요. 노출값. 그래서 노출값을 조절하셔서 지금 이 화면을 사진을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어요. 찰칵 찍었습니다.
찰칵 찍었고요. 그럼 이걸 보정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편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집 들어가시는데요. 여기 필터 기능이라고 있죠. 그럼 그 필터 기능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인물이니까 반드시 인물이어야 돼. 또 배경이니까 반드시 배경이어야 돼. 음식이니까 반드시 음식이어야 돼.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정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인데요. 사실 많이 쓰는 부분들이 뭐냐면 밝기 기능이에요. 아까 찍을 때 밝기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용하셔도 좋은데 찍고 나서도 수정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조정에 밝기 들어오시면 되는데 무조건 밝게만 쓰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바로 이걸 찍었는데 어둡게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하이라이트나 그림자를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밝은 거를 더 밝게, 그리고 그림자는 어두운 걸 조금 더 어둡게 해서 곡조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제품 사진이다 라고 하면 이 선명하게 효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난 아무리 반셔터 누르고 초점 맞춰서 정확하게 흔들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 해도 흔들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명하기를 해주시면,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좀 거친 느낌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티 안 나게 살짝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씩 다 한번 눌러보시는데요. 제가 요즘 만났던 많은 분들한테 느꼈던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걸 만나면 여기서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먼저 하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머릿속으로 이거 새로운 거 해야 되는데, 이거 기능 다 익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들어가서 모든 메뉴 한번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기능도 많고요. 생각보다 이 기능 진짜 좋다, 이 기능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 조정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거를 또 한번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추가 누르면 지금 하나의 레시피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번에는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이 마우스여서 마우스를 한번 더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누르셔야지 이게 저장이 되는 거겠죠? 저장을 했고요. 다시 한번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이렇게 해서 꼭 반셔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반셔터 누르고 찰칵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레시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정을 눌렀어요. 마우스 보정을 누르고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시피 가면 제가 아까 지금 이거 사용했던 거, 이거를 찍었던 그 사진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여러 개 단계를 가지 않아도 이게 되는 거예요. 레시피 기능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레시피를 저장했을 때 같은 공간에서 보정을 하고 싶거나 같은 공간에서 찍었던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보정을 하고 싶을 때, 똑같은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주시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정말 여기 푸드에서 너무너무 강력한 기능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레시피 탐색이 있어요. 레시피 탐색. 근데 레시피 탐색을 쭉 보시면요, 이 느낌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나 영도라고, 저 이 느낌, 쨍한 느낌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느낌 좋다, 이거 어떻게 보정했지? 하고 보면 이렇게 보정했어요 라고 나와져 있어요. 특히 이 영도 밑에 보시면 레인 수프라고 SOP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 인스타의 그 계정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진 찍는지 친구 맺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좋다 하면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촬영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찍고 싶은데 여기서 찰칵 하고 누르면 예, 이렇게 찰칵 그러면 제가 다른 레시피 사용해서 찍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이 느낌들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찰칵. 내가 따로 보정할 것도 없이 사실 기본 카메라 찍어도 내 느낌과 내 톤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계속 보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셔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전 이 느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찰칵 찍으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시피 탐색 너무 좋죠. 네, 레시피 탐색 좋습니다. 지금 필름 흑백 느낌도 너무너무 좋아서 예전에 제 교육생으로 만났던 분이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별 그 SNS에 딱 갔는데 칼라 사진, 흑백 사진이 막 섞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흑백 사진으로 감성을 드러내고 그 감성으로 몇 줄의 텍스트를 남기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무조건 흑백 사진만 올리시라고. 그러면 나는 흑백 사진을 한번 가볼까? 내 톤 앤 매너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이렇게 가져오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있는 현장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현장의 느낌을 이렇게 약간의 빈티지 느낌 나게 약간 흑백인데 예스러운 멋이 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레시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작업해서 저장하시면 이런 느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레시피 탐색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시피 탐색 너무너무 탁월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 필터를 레시피로 저장하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레시피 탐색 들어가서 정말 고수들의 촬영법을 배우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공사트 한 번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내리 찍으면요. 위에서 내려서 찍으면 이 주변이 노랗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찰칵 찍으면 탑뷰로서 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비율을 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1으로, 그러니까 1:1로 갈 것인가, 4:3으로 갈 것인가, 네, 9:16으로 갈 것인가. 지금 2D는 풀 버전은 없어요. 풀 버전 아시죠? 스마트폰 전체로 나타내는 거.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SNS에 올릴 목적이라면 저는 1:1이나 3:4 비율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9:16도 너무 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1:1과 4:3만 유지하는 것도 뭐 가로나 세로를 정해도 좋지만 그냥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 SNS 올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풀 그 비율로 올리는 거. 그거는 너무 길어 보이고 너무 얇아 보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정 몇 가지만 더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이었고 아까 흑백 모드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정에 가서 추천,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음식 사진 한번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음식이 아닌데 음식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그럼요.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담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걸 왜 이렇게 찍었냐면 이쪽에 텍스트 쓰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장 눌렀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 있는 사진을 내가 최대한 감성적으로 한번 담는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진을 먼저 한번 촬영해 보시고요. 사진을 촬영해 보시고요. 지금 뭐 흉내내기 하셔도 괜찮아요. 뭐 모니터와 키보드가 있다면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처럼 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부분만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들 한번 지금 찰칵 한번 실습을 하시면서 자꾸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좋은 방법 한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내 사진 어때? 그러니까 셀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품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한테 3명한테 이 사진 어때? 이 사진 느낌 어때? 라고 자꾸 물어보시면서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요. 이렇게 레시피만 바꿔서도 다양해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푸디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진에 대한 거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진에서는 제가 아까 4가지 설명드린 것 중에 순간 포착과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진을 담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제품에 어떤 스토리를 전하고 싶은지, 나는 우리 매장에 어떤 사진을 또 찍어서 전하고 싶은지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언젠가는 우리 사장님들의 고객이 그 메시지를 받을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안에 우리 사장님들의 가치와 우리 사장님들이 추구하시는 그런 방향을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그냥 뭐 전화만 받고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그냥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플들 나올 때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푸디라는 어플을 통해서 레시피 탐색과 이런 기능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인사동아씨 검색하시고 또 그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